예, 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직장 내 괴롭힘, 좀 자세한 사항까지 좀 말씀드리려 해요. 시행 6개월 이후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뭐 법에 따라 대응을 해보고, 뭐 공격도 해보고 방어도 해보고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아직은 이 법은 갈 길이 멀구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아무래도 좀 세간의 이슈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좀 다들 관심이 많아요. 회사에서도 관심이 많고 뭐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더 하고, 나름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법에 비해서. 뭐 사실 뭐 법에는 뭐 심각하게 뭐 범죄 행위를 뭐 처벌하고 이런 내용까지 들어있진 않아요. 물론 2차 가해의 경우 형사처벌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민감하게 회사에서 조사하고 어떠한 조치를 하려고는 한다. 이게 좀 대체적인 모습은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속빈강정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뭐 진짜인 걸로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런 상황 중에서 이제 회사의 대응, 이 법이 좀 아이러니하게도 외부 기관을 통해서 곧장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을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해결하는 게 첫 번째 방법으로 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뭐 늘상 설명드리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은 어떤 일명의 가해자로부터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일명의 가해자가 있었는데, 보통은 팀장급 이상인데 가해자가 있었는데 이 가해자로부터 파생이 돼서 결국은 조직적 괴롭힘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조직을 통해서 1차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사는 싫어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신고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가 이거 괴롭힘이 있는 사정인지 한번 다 열어가지고 시정 조치를 하고 벌 줄 사람 벌 주고, 자, 괴롭힘 당한 사람 보호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회사가 저는 현재 없어 보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사의 진짜 생각은 이 신고가 들어오면은 귀찮은 일이 생겼다가,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회사 조직을 문란하게 한다, 이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힘든 사람만 조용히 하면은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라 우리 사회 전반적 기조가 회사에서도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예방에 대한 관한 법률 전체가 사실은 대다수의 다수를 위한 법률은 아닐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 소수자를 지켜내기 위한 또 방편일 수도 있고, 누구나 그래서 그러는데, 회사에 대해서 1차적으로 조사를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요즘 저 뭐 근로감독관님들 그런 얘기 하는데, 정말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많아졌대요. 뭐 2,000건이 넘어간다 그러는데, 많이들 이 규정을 잘 모르시고 그냥 곧장 노동부에 신고하시는데요. 그럼 노동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회사에 연락해서 다시 조사하세요, 이걸 노동부가 지금 하고 있어요. 지도를 하는 거죠, 행정 지도를. 자, 여러분이 가실 때는 회사의 1차적 조사를 가지고 그 다음에 노동부에 가시는 겁니다. 그걸 알아두시고. 자, 그럼 첫 번째로 회사에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취업 규칙을 알아야죠.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해 조사의 방법, 룰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취업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서 같이 법률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취업 규칙은 가능하시면 먼저 확인을 하세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고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거칠 것인가를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사 사항을 구체적으로 회사한테 줄 수가 있어야죠. 제가 늘상 말하지만 추상적인 사항을 줘봐야 회사는 조사할 게 없고, 그러면 다시 해라, 뭐 이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근데 하나 좀 중요한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여러분이 특정할 수 있을 만한 내용물을 전달하면 되지. 그러니까 사건, 내가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는 대상의 사건을 전달할 수 있는, 경위를 전달할 수 있는 수준이면 되지, 모든 것을 전달할 필요가 있겠는가, 좀 저는 의문이 들어요. 자료를 전부 다 제공하신다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는 여러분이 조용히 회사를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회사가 괴롭힘이 맞다 하고 그 가해자를 징벌을 하고 여러분들을 보호 조치를 하기 위해, 사실 여러분들을 보호 조치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어느 정도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유급 휴가를 준다거나 배치 전환을 보낸다거나 뭐 이런 일 전부 다 따지고 보면 다 비용이 드는 일이에요. 한마디로 회사가 여러분의 편일 확률은 굉장히 낮다. 이 낮은 상황에서 모든 자료와 증거를 다 오픈해서 보여준다가 과연 올바른 것일까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부 다 오픈하고 나면은 그에 대한 대응이 마련이 되겠죠. 사실 최근에 직장 괴롭힘 인정률이 높냐 여쭤보신 분이 많은데, 여러 지금 이 단체들에서 저희가 얘기를 듣고 있는 거로는 굉장히 낮게 인정되어지고 있다. 노동부에서 이렇게 얘기가 듣고 있어요. 낮게 인정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는 괴롭힘의 사실이 회사한테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으로 포장이 돼요. 자, 근데 여러분이 지금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오픈하고 나 이렇게 괴롭힘 당했다 다 던져 놓으면은 회사가 어떻게 할까요? 업무상 필요성이 어떻게 있는가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맞춰놓지 않을까요? 예. 그 여러분들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또 요즘에 좀 특이한 점도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뭐 직장 내 괴롭힘의 공정성을 좀 담보한다는 이유로 외부 기관의 뭐 노무법인, 뭐 저희 같은 노무사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외부 기관의 조사를 거쳐서 또는 법무법인의 뭐 변호사님들이 들어와서 조사를 거쳐서 괴롭힘이 맞다 아니다를 판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이거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외부 기관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공정성을 위해서 들여보냈느냐? 저는 솔직히 되게 의심이 많이 가는 상황입니다. 예. 공정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다했다라는 것이 회사가 가지고 싶어하는 명분은 맞아요. 근데 그 외부기관 데려온 사람이 누구예요? 회사예요. 예.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전달하고 살펴보는 것도 누구예요? 회사예요. 예. 그 외부기관에 데려온 사람들한테 보수를 지급하는 것도 회사입니다. 그렇게 데려온 사람들에 의해서 공정하게 업무 처리를 한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어렵다 봐요, 솔직히. 근데 이 상황을 인지하시고 대처를 잘 하시면 되는데, 적당한 수준에서 내가 필요한 신고사항만 주시고 처리를 요구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외부기관이라는 사실에 조금 마음을 놓으시고 불필요한 정보까지 너무 많이 주시더라고요. 뭐 예컨대 뭐 내가 뭐 누구한테 뭘 얘기했고 퇴사를 할 것이고 뭐 보상금은 얼마 받고, 외부기관에 이런 얘기 하시면요, 이거 다 그 사람들이 다 기록해가지고 전부 다 위에 올려요. 그리고 그 내용 가지고 괴롭힘이 아니다 이렇게 특정되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회사에서의 조사가 물론 이루어져야 되게 필수적인 코스지만, 여러분들이 이건 전략적으로 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맹신적으로 믿고 모든 소스를 주면 회사가 알아서 여러분들의 괴롭힘을, 억울함을 다 풀어줄 것이냐? 사실은 그 입장과 반대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돌다리로 두드려가면서 조심조심 하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이 법이 입법될 때부터 사실 이런 우려는 계속 있었어요. 뭐 우려는 있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 상황에서 또 맞춰 나가야 되겠죠. 오늘 김nom사TV에서는 직장 괴롭힘, 직장에서 조사하는 사항에 대해서 주의점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예,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